왁싱을 워낙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약간 주렁주렁 매달리듯이 겉부분이 이제 약간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이제 처짐이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을 맞이해서 Y존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Y존 필러라는 거는 대음순 쪽에 하는 게 있고요. 질 안쪽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런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요. 나누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이런 거가 이제 적용되는 분들 어떤 경우에 어떤 시술을 하시면 좋은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Y존 필러라고 얘기를 하면은 산부인과에서 보통 하게 되는 외음부 혹은 질안 이런 필러를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Y존 필러라고 하면 대음순 필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그 Y존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대음순이라 하는 거는 그냥 봤을 때 제일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 팬티에 닿는 부분, 그 부분이 대음순입니다. 털이 좀 나 있죠. 헤어가 있을 때는 사실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케어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셨는데요. 요즘은 왁싱을 워낙에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레이저 제모를 하고 나면은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내 외음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털에 숨겨져 있을 때는 몰랐다가 완전히 이제 매끈해져 버리니까 색이 너무 어둡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쭈글쭈글하다라든지 밑으로 처진다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볼륨을 넣어주는 거 그리고 잔 주름 같은 것들을 펴주는 거 그게 이제 대음순 필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어서서 이제 거울을 봤을 때 내 대음순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약간 주렁주렁 매달리듯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소음순이 굉장히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음순 볼륨이 너무 빈약해서 소음순이 막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음순 필러는 대부분은 날씬한 분들이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BMI 거의 저체중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대음순 필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음순 쪽에 원래 안쪽에는 주로 지방층이 분포를 해 있어요. 젊을 때, 어릴 때는 이런 지방이 빵빵합니다. 젊을 때 이제 볼이 빵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음순도 이제 볼륨이 빵빵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뭐 급격하게 체중 감량이 되면서 이런 분들은 더 심하겠죠. 이 부분에 지방이 빠지면서 겉부분이 이제 약간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이제 처짐이 생기는 거죠. 쭈글쭈글만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미 처짐이 생긴 분들도 있어요. 여기 조직이 너무 많다든지 피부 자체가 두껍다든지 하는 분들은 처짐이 생깁니다.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는 대음순 수술 쪽을 권유를 드릴 때도 있고요. 처짐이 심하지 않고 그냥 약간 너무 물렁물렁해졌어. 너무 쭈글쭈글해졌어. 이런 경우 쭈글쭈글해지면서 약간의 처짐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음순 필러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넣어주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빵빵해지면서 이제 펴지는 거죠. 저는 볼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볼도 움푹 들어가면 보기가 싫잖아요.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필러나 뭐 자가지방 이식 같은 거 하시잖아요. 대음순도 그런 식으로 안쪽에 필러를 메꿔서 그 부분이 이제 쭈글해진 부분을 좀 펴주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면서 볼륨이 이제 빵빵하게 있으니까 너무 이제 시들시들한 이런 느낌을 없애주는 거예요. 주로 그런 식의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대음순 필러를 하고 싶어요 하고 오셨는데 대음순 필러에 적응증이 아닌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뭐 본인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모양이 괜찮은 경우도 있고 이게 필러로는 안 되고 수술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날씬하신 분인데 제모를 하고 나서 특히 왁싱을 하면 피부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축 처져 보인다, 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음순 필러에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해놓으면 정말 빵빵하게 예뻐져요. 그런 방식으로 시술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얼마나 넣나요? 몇 개 넣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볼륨이 많이 빠진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약간 주름만 펴주면 되는 상태에서는 양쪽에 각각 1cc씩만 시술을 합니다. 그렇게 넣어드리면 만족스러운데
나는 더 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2cc까지도 넣기도 해요. 맥시멈이 3cc인데 저는 3cc까지 넣어본 적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너무 욕심을 내게 되면 우리 입술 필러도 그렇잖아요. 빵빵하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었을 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필러한 티가 너무 많이 나기도 하잖아요. 대음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제 블룩블룩하면 그것도 보기 싫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필러를 넣는다는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필러 때문에 보기 싫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좀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볼륨이 있으면 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처짐이 있는 분들은 대음순이 더 처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과량의 시술은 권유드리지 않고요. 일단 1cc를 넣어보고 모양이 어느 정도 예쁘게 교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시술은 하지 않고 있어요. 또 누워서 저희도 진찰을 하지만 일어섰을 때 모양이 어떤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누워서 일어서서 두 번 이제 진찰을 하고 시술 후에도 그 상태를 확인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질 안에 넣는 필러죠. 질 안에 넣는 필러 왜 넣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겉보기에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하시죠. 요즘은 질 필러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넓어진 질을 좀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넣는 거예요. 내가 성생활을 좀 해가면서 질이 좀 늘어진 느낌이 든다든지 어느 순간부터 너무 헐겁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특히 좀 남자친구가 바뀌었는데 사이즈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하셨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필러 시술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파트너한테도 조금 더 높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시술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고요. 질 필러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좁은 분들 더 좁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느슨함이 생긴 분들, 그렇지만 그전에는 느슨함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성감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좀 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이제 느슨한 부분만 좀 메꿔주게 되면 성감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술을 많이 하고요. 어떤 종류를 넣는 게 좋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콜라겐 필러를 선호를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넣는 병원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오래 지속되면서 좀 자연스러운 탱탱함이 있는 이런 필러 시술을 원하기 때문에 주로 덱스트란 필러인 윙크필을 쓰고 있고요. 윙크필은 다른 필러들과는 달리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썼을 때 우리가 이제 질 필러로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라는 것도 의의가 있고요. 다른 필러들 비해서 부작용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들어간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래도 성감이 크게 없었다든지 이럴 때는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뭔가 이제 치명적인 결과가 생긴다 이런 적은 없는 필러입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격은 좀 비싸요. 그렇지만 지속이 오래됩니다. 관계를 너무 자주 하시게 되면 좀 빨리 무너지기는 해요. 원래 필러가 조금 잘 흡수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달 정도는 되게 좋았는데 그 뒤에는 조금 덜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필러 비해서 흡수가 좀 느립니다. 마찰이나 이런 데도 강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필러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시술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느슨해진 경우에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5cc 내지 6cc 정도를 넣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충분히 탄력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필러만 시술을 하기도 하지만 필러를 넣었을 때 이제 질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이제 물렁물렁하거나 처짐이 이미 진행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필러만 넣었을 때 별로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공간만 메꿔줘서는 이게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다 밀려버리고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튼튼한지 그리고 점막 그 아래층이 충분히 탄탄한지를 확인한 후에 필러를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나는 필러를 넣고 싶다. 성생활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주파 그런 시술들을 먼저 하고요. 비비브나 리비브 이런 거 사용해서 질 탄력을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필러 시술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필러가 훨씬 더 유지가 잘 되고요. 비비브 리비브 효과가 나타나는 3개월에서 6개월 그 시점에는 필러가 조금 더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조금 더 탱탱하게 됩니다. 더 이제 복합적인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필러는 감각을 예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냥
그냥 공간을 채워주는 겁니다. 레이저, 고주파 장비 이런 것들은 감각을 예민하게 해줘요. 그리고 질환을 촉촉하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필러만큼 볼륨을 채우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같이 시술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이 와중에 이제 대음순도 처진다. 그럼 대음순 필러도 같이 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통증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별다른 마취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주사 들어가는 부위만 조금 국소 마취 주사를 놓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아무 통증 없이 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뻐근한 느낌 같은 거는 드실 수 있어요. 얼굴에 필러 받아보셨나요? 받을 때 약간 바늘이 들어가는 느낌은 있는데 막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약간 욱신하면서 뭔가 이제 부풀어 오를 때 뭔가 불편감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심한 통증까지는 아니에요. 별다른 준비 과정 없이 잘 시술하실 수 있는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Y존에 시술하는 필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브라질리언 한 후에 너무 이제 외음부 모양이 만족스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대음순 수술이 필요한 건지 필러가 필요한 건지 혹은 소음순을 조금 이제 수술을 해주고 모양을 다듬어주면 좋아질 부분인지 병원 와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 시술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러에 적합한 질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후에 시술을 받으시면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